10일 글로벌 금융시장 돌아보는 마켓남의 아침 회의 25년 3월 21일 금요일 마켓남의 아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점검해 볼게요. 코스피는 0.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79%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아시아장에서 코스피만 올랐어요. 상해종합 0.5% 하락하고 홍콩항공 2.33% 하락했습니다. 전전일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종합 홍콩항공은 큰 폭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대만 증시는 또 올랐어요. 대만 증시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혼조가 있었다. 많이 올랐던 거 중심으로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많이 못 올랐었던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외국인하고 기관이 중심이 돼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1.8% 빠졌는데 이건 또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왔고 중소형주 중심은 내려온,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내에서도 어떤 안전자산 선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흐름 이어졌고요. 덕분에 삼성전자가 6만전자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독일은 1.24% 하락하는, 여기도 역시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었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은 뭐 상승하다가 파월 풋이 계속 작동을 했죠. 상승을 하다가 한데 유럽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유럽에서 끌어내려서 S&P 500은 0.22% 하락, 나스닥 0.33% 마이너스 0.33% 하락하는 약보합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는, 강하게 시장 갔다가 쭉 빠져서 나오는 별로 좋지는 않은 그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WTI가 68불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이란 때리면서 이제 또 공급 쪽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68불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올라와도 이제 확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60불 때는 일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0불 아직 못 올라가는데 60불 때 초반으로 못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오펙이나 이런 오펙 플러스나 이런 데에서 어떤 공급 확대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통한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을 이란 제재 이런 것들로 통해서 또 다 상쇄시켜 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공급을 확대하는 이슈들은 좀 선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나오는 이벤트들이 다시 유가를 끌어올리는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60불 때 초반까지 좀 빠르게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 올라가고 못 내려가고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70불 때를 트라이 한번 해보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리um 천연가스 다시 6% 빠졌습니다.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날씨가 다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 어제 올라갔던 게 공급 이슈로 잠깐 올라갔던 게 좀 단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TTF 천연가스 43유로 정도, 42.86유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또 빠지면서 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 금이 계속 올라요. 금이 뭐 구조적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릅니다. 3,053불까지 계속 올랐어요. 은은 또 좀 약하네요. 0.27% 하락한 34불 정도 수준이고요. 또 구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과 금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0.22% 올랐습니다. BDI는 계속 한동안 쭉 오르다가 이제 좀 정체되는 모습이네요. 1600포인트에서 이제 쭉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원달 환율은 5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460원 거의 근처, 1458.9원까지 왔습니다. 다시 상단 부분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 끝나고 이제 탄핵 이슈가 좀 마무리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서,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을 끌면서 좀 다시 환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달러 인덱스가 103포인트로 조금 더 반등을 하는 모습, 103포인트는 이제 지키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달러도 엔화가 조금 약세 보였습니다. 유로화도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85,000불 찍고 다시 84,000불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국고채 시장, 국채 시장이 어제 또 딴 나라 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어요. 상대적으로. 국채가 국고 3년이 1.9bp 하락하는 모습이고, 국고 10년이 0.5bp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환시장하고 좀 연동된 큰 모습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아시아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금리가 안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어제 휴장이었어요. 일반 휴장이었고 호주 국채가 한 5bp 정도 이렇게 아시아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전일 미국 시장 많이 빠졌죠. 예. 그러한 흐름 이어가면서 독일 국채도 한 1.8bp 빠졌습니다만 유럽에서 좀 다른 얘기 나왔었죠. 특히 BOE가 좀 재밌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흐름 보이면서 좀 애매했다. 미국채 시장은 어제 간밤에 원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5bp 이렇게 좀 빠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돌렸어요. 유럽으로 인해서. 유럽 BOE 이런 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미국채 2년 0.8%, 미국채 10년 0.5%, 0.5b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표 살펴보실게요. BOE가 4.5%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원래 BOE는 7대2로 동결이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동결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동결로 전환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50bp 인하를 지난번에 예상을 하신 분이에요. 빅컷을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동결로 스탠스를 바뀌면서 BOE는 이제 동결이 됐고 또 채권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를 하셨어요. 22총재가 지금 25%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유로존의 경기는 GDP는 0.3%포인트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EU가 보복 관세를 한다 라고 하면은 유로존 경기는 0.5%포인트 GDP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인플레이션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풋에 대한 파월풋 효과가 쑥 지워버리는 그런 효과가 어제 미국장에서 유럽에서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시작 청구 건수가 나왔죠. 22.3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1000건 정도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하지만 이전치보다는 어제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라는 거고요. 이전치도 22만 건에서 1000건이 또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올라갔어요. 이전치 185만 건에서 189만 건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수정치가 조금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87만에서 186만 건으로 만 건 정도 수정이 됐네요. 연준 제조업,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12.5로 예상치 올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전치보다는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좀 잘 나왔네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426만 건으로 예상치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근데 여기 이제 신규 주택도 한번 봐야죠. 신규 주택도 곧 발표가 될 건데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오늘 있을 경제지표는 뭐 큰 거 없습니다. 이제 경제지표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 2월 CPI 일본이죠. 0.5% 예상 전했는데 올해 얼마 나올지 모르겠고요. 오늘 윌리엄스 뉴욕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끝났죠? 시장 포커스 보겠습니다. 일단 FOMC의 팔풋 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소진됐어요. 21일 라가르드와 BOE가 꺼버린 위험자산의 반등의 불꽃 확 꺼버렸죠. 근데 이렇게 앞에서 좀 쭉 시장을 훑어봤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얘기하는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 같은 위험자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쭉 내려오던 채권 금리들이 여기서 내려오는 거 스톱하고 살짝 올라갈 모습을 계속 반등을 하려는 느낌 이런 게 나오고요. 특히
유가가 내려오다 이제 못 올라와 다시 반등 기조를 찾고 있는 거고요. 비철 금속들이 계속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금값도 그렇습니다.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구조적인 수급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자 정책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잠깐 스톱을 했어요. 스톱을 했고 경제 전망은 또 좀 더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럼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이런 기조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시고요. 이틀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